그 다음은 한과의 그림책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엄마야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아이가 엄마의 옛날에 그 앨범을 보면서 엄마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정말 예쁜 그 아주 숙녀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엄마의 앨범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은 아이가 그 딸이 엄마의 앨범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도 인형을 끌고 있고 그 다음 곱슬머리 꼬마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의 젊은 시절, 그 다음 남자친구들하고 웃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봐요.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 대학 졸업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 결혼했을 때 엄마의 모습, 그 다음에 아빠의 팔에 안겨서 새색시처럼 웃고 있는 아리따운 우리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제 나를 낳아서 안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단계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상상할 수가 있고, 우리 엄마도 예쁘고 아름답고 어리고 말갈랑이이면서 정말 꿈이 많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거의 대부분 엄마 하면은 엄마는 엄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머니가 될 나이가 되었지만, 저도 옛날에 꿈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그 시절을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추석 때 가족끼리 모여서 옛날에 그 금송아지 다 한 마리씩 키우셨으니까 그때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정말 꿈 많던 정말 그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의 그 꿈을 다 적고 나를 위해서 엄마의 꿈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 이야기인 우리 엄마야 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는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자전거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전거에 커다란 고물들을 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파는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고물상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고물을 수집합니다. 아버지의 고물상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로봇도 있고 장난감 총도 있습니다. 곰보 자국이 난 축구공도 있고 알록달록한 비행 접시도 있습니다. 만물 상자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아버지의 고물상이네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물상 앞마당에 나갔던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누가 자전거 빌려갔어? 아니요, 자전거가 안 보이는데? 가게 안에 들여놓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자전거가 보이지 않나 보네요. 아버지는 자전거를 찾아 밖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녹슨 고물 자전거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옆에 있는 빈터와 마을 꼭대기, 언덕 아래 시장 입구까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지셨을까요? 하지만 자전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풀죽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자전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어떤 솜사탕 파는 아저씨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자전거가 그 아저씨가 가져갔다는 걸 알지만 그 아저씨의 그 가난하고 정말 힘든 그 삶을 보고 아, 그 자전거는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아빠 저거 아빠 자전거잖아 하는 아이를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했던 어떤 그 시절에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커다란 모습?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자전거를 보면서 그 프랑스 영화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전당포에 맡겨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나가서 포스터 붙이려고 하는 그날 결국 자전거를 도둑 맞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전거 도둑을 찾았지만 벌써 자전거는 다 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돌아서 나오면서 그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훔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 사람들에게 막 얻어맞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 모습도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A Better Life라고 하는, 원제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 체류자죠. 불법 이민 체류자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아버지가 정말 그 어렵게 트럭을 하나 그 장만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너도 아들을 더 좋은 학교,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좀 휴일도 쉴 수 있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트럭을 도둑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떠올라서 아버지의 자전거를 보면 그 아버지들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무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아버지의 자전거 그림책을 자주 꺼내서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시고 아버지를 지금은 조금 어깨가 내려앉으신, 조금 뒷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자전거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 나무는 이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그 다음 할아버지가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예술 작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원사로 이렇게 나무를 가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일대기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림책이라서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밥이 많지가 않고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할아버지의 정원을 꾸며서 나무로 할아버지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할아버지의 그림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나의 인생 정원에 나의 인생을 나무의 모양으로, 나무를 가지고 내 인생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내 정원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이 할아버지 이야기 나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할아버지의 일대기가 이렇게 나무로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혼하셨을 때,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셨을 때,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이제 예술가시면서 정원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하시는 그 정원사 일을 가지고 할아버지 일대기를 꾸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는 그 손자의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를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옛날에 살아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살아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석 때 읽고 싶은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의 이야기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이건 할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바닷속집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물이 계속 차오르는 그런 마을이에요.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계속 물이 차오르면은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한 층 한 층 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과거로 가겠죠. 과거로 여행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 그 살았던 곳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어떤 인생이 이 안에, 바닷속 안에 다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다 위에 쌓아 올린 낡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 마을에는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는 다 옛날에 살았던 집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차오르면 살던 집에 물이 계속 잠겨버리면 잠긴 집 위에 또 새로 집을 짓고 그 집이 또 잠기면 그 위에 또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마치 나무 상자를 몇 개씩이나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런 집이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 한가운데에 있는 낚시터 뚜껑을 열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침 반찬으로 먹으려고 말입니다. 지붕 위에다가는 달걀을 낳아주는 닭과 빵을 굽기 위해 밀을 기릅니다. 모자란 물건들은 집 근처를 오가는 보따리 장수의 배에서 삽니다. 과일 장수배, 꽃 장수배, 채소 장수배 이렇게 보이시죠? 배들이 물건을 팔러 오는 배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집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쓰던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고 할아버지는 이웃집 할아버지와 체스를 두거나 멀리 사는 자식들이 보낸 편지를 읽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잠이 듭니다. 그러던 해 겨울이었어요. 또다시 바닷물이 마루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또 새 집을 지어야겠구만.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체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모두 집 짓기가 너무 힘드니까 집 짓기를 그만두고 이사를 다 가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대로 이 집에서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할머니와의 어떤 추억, 과거에 있는 추억들이 다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집을 짓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연장하다가 바닷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러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 과거에 행복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바닷밑을 구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책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과거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너무 정말 잘 만들어진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옛날에 그 모습 이런 것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꼭 이 할아버지의 바닷속집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가족과 함께 모이면 또 옛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잊고 있었던 옛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바닷속집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사람들이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 정말 기본을 지켜야지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책은 정말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게 정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숟가락은 밥을 먹으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숟가락의 기능이 젓가락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풀이 초록빛이라는 거야. 풀은 쑥쑥 자라고 부드럽고 향긋한 풀 냄새가 나지. 하지만 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풀이 초록빛이라는 거야. 그쵸? 풀이 빨간색이진 않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른 거 다 튀우고 풀은 초록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사과가 공처럼 둥글다는 거하고 사과는 빨갛지. 사과를 한 입 와삭 빼물면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사과즙이 칙 얼굴에 튀고 맛은 바로 사과 맛이야. 사과는 익어서 나무에서 떨어지지. 하지만 사과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과가 공처럼 둥글다는 거다. 왜냐하면 사과는 빨간색이 아닌 사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공처럼 둥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하늘이 언제나 거기 있다는 거야. 하늘이 파랗고 아득히 높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고 공기로 되어 있다는 건 틀림없이. 하지만 하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하늘은 언제나 거기 있다는 거야. 예, 그쵸. 하늘은 항상 거기에 있죠. 이렇게 해서 신발에 관한 중요한 사실, 숟가락에 관한 중요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기초적이라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뒷페이지에 이렇게 나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추면서 내가 여기에 나의 어떤 과거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상들의 사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고 있는 너무 기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상이 없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그림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옛날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고요. 아카시아 파마라고 하는 그림책을 저는 추석 때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파마, 엄마가 이렇게 하는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곱슬곱슬한 거 이런 것들 엄청 부럽잖아요. 그래서 엄마 화장품 몰래 발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마하는 거 머리도 이제 고불고불하게 하고 싶어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파마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옛날의 모습이 좀 그립거나 떠올리고 싶을 때 이 아카시아 파마를 읽습니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어디가? 넌 몰라도 돼. 삽살이와 놀고 있던 영수가 영남이를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오지 마. 누나, 엄마분 몰래 발랐지? 다 이럴 거야. 영남이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예, 엄마분을 바른 걸 또 엄마한테 이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아카시아를 이렇게 해서 그 이파리는 다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파마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가 영남이 머리카락을 아카시아 줄기로 말아 올리자 영남이는 머리를 자꾸만 만졌어요. 손님 가만히 있어요. 자꾸 손대면 안 돼요. 따가워요. 살살 해주세요. 근데 파마값은 얼마예요? 살구 익으면 한 바가지만 주세요. 네, 미용사 언니, 아카시아 줄기로 진짜 파마가 돼요? 그럼요. 미희와 영남이는 어느새 미용사와 손님이 되었죠. 이렇게 둘이 미용사와 손님이 되고 둘은 같이 파마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구불구불하게 변했을까요? 예, 머리가 구불구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났겠죠. 그래서 후둑후둑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당연히 바로 풀릴 텐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돼, 비 맞으면 안돼. 미희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얼른 영남이 손을 끌고 토란밭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비는 속절없이 이렇게 샤르르 내리고 있네요. 결국 영남이의 머리는 금방 이렇게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파마한 머리가 부러웠던 그 어린 시절 나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고무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불구불하게 해가지고 묶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있다 풀면 좀 머리가 좀 굽슬굽슬하게 파마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싶어서 아카시아 파마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기억의 풍선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기억의 풍선은 굉장히 다양한 가지각색의 풍선이 나오죠. 이 풍선은 모두 나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는 동생보다 풍선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동생은 2개밖에 나는 5개네요.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하나네요. 난 이 풍선이 제일 좋아. 나는 지난 생일 파티의 추억으로 가득 찬 풍선을 가르치면서 말했어요. 그 풍선을 들여다보면 조랑말을 다시 볼 수 있고 초콜릿 케이크의 맛도 다시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선마다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 풍선을 보면 나의 어떤 그때 행복한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엄마 아빠는 나보다 훨씬 많은 풍선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풍선의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추억이 많은 사람이면 풍선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할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그 풍선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엄마와 아빠보다 많은 풍선을 가지고 계세요. 할아버지 풍선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기 그림만 보고도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아마 조랑말이나 초콜릿 케이크보다 더 멋진 이야기들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풍선들 중에서는 나의 풍선과 할아버지의 풍선이 일치하는 그런 풍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이 똑같은 풍선은 할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기억을 하고 있는 똑같은 풍선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풍선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는 이제 풍선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는 자기와 같은 그 기억을 하고 있고 정말 그 행복한 기억을 할아버지가 놓치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했어요. 할아버지 왜 나의 그 소중한 기억을 저렇게 그냥 놓쳐버리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셔도 또다시 풍선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할아버지와 또 같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기억의 풍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치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치매로 인해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새로운 기억을 또 채워가면서 새로운 기억의 풍선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 책을 한번 추석 때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기억의 풍선 모두 가지고 계시면 그 누군가의 기억과 내 기억이 같은 기억이고 같은 색깔이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똑같은 상황에서 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었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형제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책을 보고도 난 그건 기억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의 조각들을 같이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석 때 기억의 풍선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 기차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이야기 기차는 이렇게 기차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재미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기차라고 하는 그림책은 우리가 거의 보면 이야기들이 권선징악으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는 꼭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기차를 읽어보시고 나만의 권선징악이 아닌 창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어떠셨나요? 오늘 추석의 그림책,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림책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동안 그림책하고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추석 때 다양한 그림책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